예전에 저희가 영상을 올렸던 게 있습니다. 4, 5개월 전쯤에 빚내서 집 사고 벌어지는 일들 뭐 이런 영상을 올렸었던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저희 조회수 많이 나왔던 거 뭐 그런 것처럼 빚내서 집 샀을 때 진짜로 돈을 엄청 벌 수 있느냐. 작년에 무주택자들 103만 명, 집값 고점 찍은 작년에 내 집 마련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21년에 주택 보유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그런데 1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1주택자가요 총 1850만호 중에서 850만 가구 정도가 1주택자죠. 근데 103만 명이 내 집 마련했을 때 이 사람들 뭐 다주택으로 마련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팔 동안 8분의 1 정도는 이들이 사면서 1주택자가 되고, 진짜 1주택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이들한테 팔고 빠졌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두 건 이상이 36,000명, 그러니까 한 100만 명 샀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물렸냐. 작년에 산 사람, 그 다음에 코로나 시작 시기에 산 사람, 이런 것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6월에 빚내고 집 사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아크로 리버파크 고가주택 하나랑 그 다음에 노원 아이파크, 그래서 서울치고는 좀 중저가 서민주택 하나랑 두 개를 보고서 사고 나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요거를 봤을 때 사고 나서 집값이 올랐다든가, 물론 떨어졌을 때도 있고요. 1년 전보단 떨어졌죠. 2년 전보단 아직 올랐는데 10억 올랐으면 내가 10억을 버는 게 아니죠. 퍼가요 하죠. 국가에서 퍼가요, 이자 퍼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까지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 자, 아크로 리버파크의 경우 봅시다. 자, 작년 11월 딱 1년 전이죠. 그때 가격이 45억이었다. 그리고요, 코로나 때 제일 가격이 안 나오던 시기, 이때가 20년 5월 정도죠. 이 당시에는 30억 4,900이다. 현재는 실거래가 뜨고 있지 않죠. 그랬을 때 이때랑 이때, 그리고 지금 호가로 팔았을 경우, 물론 지금 호가도 안 팔리는데 지금 호가로 팔았을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호가 기준으로는 38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팔았을 때는 한 7억 5천 이득 본 거고, 이때 팔았으면 개손해 본 거죠. 이때 샀으면. 그 다음에 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자, 작년 11월 뭐 거래는 없지만 이 당시에 그 최종 거래로 실거래로 본 거는 3월 거래로 비교를 해봤을 때 8억 8천 정도. 요거는 경매라서 안 쳐주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가장 안 나왔을 때가 1월이죠. 이때가 6억 5,800. 요때랑 또 현재 호가를 비교해보자. 그랬을 때 현재 호가는 8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재작년에 샀던 사람들은 이득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냥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으니까 7억 얼마 벌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 세금 떼고, 뭐 이번에 이자는 안 넣었지만 기타 부대 비용들 다 빼고 나면은 막상 오른 거에 비해서 남는 것은 얼마 없더라. 우선 취득세부터 보실까요? 자, 아크로 리버파크 굉장히 비싼 아파트죠. 30억 38억 뭐 이렇게 하는 아파트니까 취득세가 많이 붙죠. 3.3%. 그래서 1억 정도가 붙는다. 재작년에 샀으면. 작년에 샀으면 1억 5천 정도가 취득세로 나갔겠죠. 그 다음에 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평형대가 크고 6억에서 9억 사이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또 어느 정도 더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6억 5천 재작년에 샀으면 취득세가 1,100만원 정도, 작년에 샀으면 거의 3,000만원 돈의 취득세가 나오더라. 여기에 복비를 보셔야 되겠죠. 요즘에 복비 좀 줄여서 요율이 좀 줄었지만 살 당시에는 요율이 최고죠. 비싼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0.09% 그리고 0.06%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5천만원 정도가 나오더라. 작년에 샀으면 6,300만원 정도가 되겠죠. 노원 아이파크의 경우는 요율이 낮죠. 가격이 아크로 리버파크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샀으면 754만원, 작년에 샀으면 865만원 정도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취득세랑 복비, 그 다음에 뭘 생각해 보셔야 되죠? 보유세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자, 아크로 리버파크 20년 아까 5월에 샀죠. 그러면은 보유세를 3번 맞죠. 20년 6월, 그 다음에 21년 6월, 그 다음에 22년 6월. 그 다음에 아까 21년 11월에 샀던 거는 보유세 22년 6월 한 번만 맞겠죠. 그랬을 때 20년 6월 당시, 그러면 20년 보유세는 공시가격 84 기준으로 공시가격 20억 2,500, 요걸 계산했을 때 520만원.
그 다음에 21년에는요 820만원 정도 나오죠. 이때는 6.17 대책 나오고 나서 7.10 대책 나오고 나서 더 올라갔으니까. 물론 1주택 기준으로 한 거예요. 다주택이면 더 많이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22년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24억 8천, 요걸로 계산했을 때 1116만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노원 아이파크를 봤을 때는 똑같이, 자 가격은 그렇게 찍었더라도 20년에는 3억 8,300, 21년에 5억 1천, 22년에 5억 5천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 역시 20년 1월에 샀으면 20, 21, 22 3년 동안에 보유세를 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샀으면 22년 1년의 보유세만 내겠죠. 올해 11월에 판다고 쳐도. 그랬을 때 여기는 9억 넘어가지 않으니까 종부세는 안 붙죠. 재산세만 붙죠. 그래서 그렇게 비싸진 않다. 10만원, 2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34만원 정도 하고 38만원 정도 나오더라.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다 냈냐? 아니죠. 우리 국민주택 채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 공시가격 20년에 샀을 때 공시가격 요거였으니까 1,010만원 정도, 그리고 21년 작년에 샀으면 공시가격이 21억 7천이니까 1,890만원 정도 내더라. 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100만원, 200만원 정도가 나온다. 자, 그리고 팔면 양도세가 나오죠. 양도세가 나왔을 때 작년에 산 사람들은 다 손해봤고, 재작년에 산 사람들 중에서 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작년에 산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 요 정도만 양도세가 조금 붙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붙느냐? 취득가액 그리고 양도가액. 그랬을 때 필요 경비는 어떤 걸 넣느냐? 취득세, 그 다음에 복비, 법무사비,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비, 아까 국민주택 채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요거는 뭐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 1억 6천 정도가. 그랬을 때 양도세는 1억 4,800만원 정도가 양도세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총액으로 봅시다. 아크로 리버파크의 경우 필요 경비 작년에 샀으면 2억 2천 정도가 나왔죠. 그러면 요거 빼고, 그런데 어차피 손해니까 양도세는 없고, 그 다음에 보유세가 1,100만원 정도. 그랬을 때 떨어진 가격은 7억 정도지만 손해는 9억 3천 정도가 나오더라. 만약에 전세 살았으면 어떨까요? 전세 가격 폭등하네요 하면서 한 20억 주고 전세 살았다. 남는 차익 예금만 해놨어도 4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죠. 이자가 굉장히 낮은 시기였음에도. 그러니까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20%가 넘는다. 재작년에 샀으면 어떨까요? 경비는 1억 6천 정도. 돈 조금 벌었으니까 양도세는 좀 나오죠. 한 수익 4억 정도인데, 또 전세로 살았다고 했을 때 기회비용이 있죠. 그런 것까지 따지면 수익률이 4.74%. 어때요? 5%도 안 나오죠. 요즘 예금이자가 5% 넘는다는데 이런 위험까지 감수해 가면서 연간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노원 아이파크의 경우는 손해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고, 작년에 샀다면, 그리고 재작년에 샀더라도 조금 벌었죠. 수익률 그래도 8.5% 정도 나온다. 그럼 좀 번 거 아니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호가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호가 기준으로 사던가요? 그러려면 거래량, 그 다음에 경쟁하는 매물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저 호가에 팔린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매매 거래량 9월에 최저 613건, 그 다음에 10월 거 아직 덜 됐지만 475건이죠 11월에 아직 58건밖에 신고가 안 됐다. 지금 저 호가에서 안 사주고 있으니까. 저 호가에 팔려야 수익이 나는 건데, 매물은 어때요? 매물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공급 부족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는 허위 매물이 판을 쳤고, 20년 8월 21일에 허위 매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 단 한 달간 유예를 주겠다. 그래서 9월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쭉 빠진 거죠. 그 다음에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매물은 쌓였습니다. 근데 요때 쌓이다 한번 빠진 거, 요거 12월 법인 양도세 피하기 위한 매물들, 1월부터 법인 양도세가 10%포인트 오르니까. 그 다음에 요때는요, 당연히 보유세, 양도세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늘었다 빠졌다 이 정도고, 원래 한 4만 개 정도에서 안팎에서 4만 2천, 뭐 3만 8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지금 공급 과잉이 되니까 확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규제 엄청나게 풀어주고 막 하니까 매물 슬슬 빼고 있는 건데 많이 늘었죠. 나랑 같이 팔려는 경쟁자는 늘고 살려는 손님은 줄었어요. 당연히 지금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저 단지들도 보면은 호가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단지들, 특히 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지났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지 호가를 안 낮춘 거예요. 안 낮추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변 상황을 보면 어떠냐. 자, 서초는 지금 5억 낮춰도 안 팔린다고 하고 있고, 노도강도 2, 3억, 4억 막 이렇게 낮춰도 안 팔린다. 그 정도 낮춰야 팔린다. 이런 상황이에요. 저 호가에 팔려서 저 정도 수익률을 낼 가능성도 매우 적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보셨을 때 일단은 21년에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폭망했다. 코로나 특수로 저금리로 샀던 사람들도 수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호가에 팔았을 경우를 상정한 거고 수익이 거의 없다. 혹은 오히려 손해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미 1년 만에 1년 이상의 가격이 빠졌고요. 여기에 벌었다고 치더라도 세금 떼고 나면 예금보다 수익률이 낮다.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계속 저런 것들 계산해가지고 지금 빚내서 집 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이 없을 경우를 상정한 거고 대출이 있을 경우는 버티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때 샀던 선택이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라이트하우스 뭐 5년째 폭락 이야기한다. 5년째 유튜브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요. 19년 2월에 시작했고 이제 3년 반 됐는데 그때 올라간 거 충분히 다 빠지고 이제 시작점이에요. 아직 경제위기는 시작도 안 했다. 금리 인상 아직 마무리도 안 됐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빠질까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을 때 저금리 시기에 이자 얼마 안 내면서 빚내서 집 사니까 얼마나 좋냐. 오래 갈 수 없던 상황이었죠. 그건 계속 경고했던 거고 2018년 11월부터 빠진 이후 2015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고 우리나라 따라서 금리 인상하면서 2018년 11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 그리고 9월에 9.13 대책 엮이면서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때가 고점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유동성 오지게 풀어가지고 나온 비정상적인 고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고 거기에 계속 들어갔냐. 낚인 사람들 20년, 21년에 낚인 영끌족들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얼마나 투기 조장한 유튜버들 뿐만이 아니라 엊그저께 PD수첩 보니까 유튜버들은 욕하면서 거기 나오는 전문가들 보면 어떠냐. 인재 떨어진다고 말 바꾼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권모술수 권교수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인 척 나오고 있어요. 웃기지도 않지. 그 다음에 이미 코로나 때 거품 거의 다 빠졌죠. 그때 산 사람들은 벌지도 못해요. 그런데 코로나 거품만 빠진다고 하신 서울대 교수님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기본적으로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이고 계속 올라야 하는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야기해봤자 뭐하냐. 빚내서 집 사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산 사람들. 19년도도 산 사람들 망할 일 머지 않았고 빨리 손해가 누적되기 전에 처분하시는 게 답이다. 무리하게 사신 분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